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리지 닥터 신정호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창의성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 그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 3월에 독립을 해서 이트리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부터 한국의 트리지 학회의 총무이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를 했고요. 여러 가지 창의력과 트리지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최강연승 퀴즈쇼 아시나요? 저도 한번 아이유를 직접 보고자 출연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9일날 출연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제가 앉아있어요. 네, 이게 저예요. 결과가 어땠냐면 여기 보시면 20팀 탈락, 8팀 생존 써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8팀까지는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이 아이유가 퀴즈를 내요. 그래가지고 그 넌센스 퀴즈를 맞추면 다음 문제에 틀려도 그냥 프리패스를 시켜주는 그런 퀴즈를 내는데 그때 나왔던 퀴즈가 무엇이냐? 여기 적혀있는 거예요. 뉴스 마지막에 항상 등장하는 동물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뭘까요? 이 문제를 맞추면 여러분이 결선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뭐가 어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중간중간 광고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곰이 생각나요. 근데 이러한 연습을 한번 해본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에 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세상에 보이는 곰이 보여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절대 곰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고맙습니다를 말을 들으면 곰이 막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창의성은 무엇이냐? 뭐냐면 고맙습니다. 곰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그래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게 비즈니스가 되고 그게 특허가 되고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남이 보는 모습을 함께 보는 것 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학업이나 비즈니스나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여러분의 창의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하겠다고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에서 혁신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 마인드를 고취하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게 혁신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혁신의 정의는 뭐예요?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국어서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묵은 풍속이나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게 혁신이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옛날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은 어려운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조직에서도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지만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리더로서 혁신의 중요성을 외치더라도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뭔가 이렇게 묵은 풍습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건데 단순히 작은 개선을 혁신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뭔가 멋진 모습만을 꾀하기보다는 뭔가 기본을 꾀하면서 여기 보여져 있는 사진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무엇이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작은 변화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원하는 인재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어떤 스펙만, 눈에 드러나는 스펙만을 보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인재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정의하는 스펙도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떤 걸 얘기하느냐. S는 sincerity, 성실성을 얘기한대요. 그 다음에 P는 professionalism, 전문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E는 실무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그럼 C는 뭘까요? 네, 창의성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 성실한 인재,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인재를 회사에서 바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존에 뭔가 경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스펙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거의 다 수렴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남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경쟁했다고 나의 강점을 내세우면 절대 안 먹힌다는 거죠. 나는 뭐가 다르지? 저는 이러한 것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호강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경쟁하던 많은 것들, 남들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던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느 수준까지 돼 있으면 나는 무엇이 다르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경쟁력을 갖죠. 그래서 이런 인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달라요. 자, 대기업은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 중에 인사 담당자들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창의성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전문성, 세 번째가 성실성, 책임감이잖아요. 중소기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1등이 뭘까요? 네, 성실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일을 배우고 좀 한다 싶으면 이렇게 이직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고요. 더불어서 전문성과 이 창의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이냐? 결국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창의성에 기반하에서 성실하고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게 창의적인 혁신이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혁신을 위해서 트리지라는 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노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의적인 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창의성이 중요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으로 나온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붉은 여왕의 나라에 앨리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붉은 여왕하고 앨리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기를 했어요. 같이 손을 잡고. 그런데 한참 후에 섰더니 제자리인 거야. 그래서 붉은 여왕한테 앨리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제자리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붉은 여왕이. 아, 우리 세계에서는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2배의 속도로 달려야 돼. 이 보통의 속도로 달리는 것은 제자리야. 그러면 달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쳐지는 거겠죠. 그 나라는 내 주위의 배경이 막 뒤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보통의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는 제자리밖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너무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뒤처지는 것이고, 남과 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것 자체는 그냥 현상 유지일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앞서가느냐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2배의 속도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많이 싸게만 만들면 됐어요. 생산성이 중요한 시대였죠. 그렇죠? 근데 누구나 많이 싸게 만들어요. 그때는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품질이 중요해진 세상이 왔죠. 결국은 싸고 많이 만들더라도 품질이 좋아야 되는 세상이 왔죠. 근데 그러다가 가격도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어때요? 이제는 다른 제품, 다른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게 결국 이러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나 품질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그건 뭐가 된 거예요? 기본이 되버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경쟁 요소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기본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노력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그 기본을 조금 더 낮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힘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더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IBM에서 1,500개 이상의 기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기업들의 CEO한테 야, 미래의 CEO가 갖추어야 될 최고의 핵심 역량이 뭐겠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CEO라고 그러면 굳이 뭐 창의성이 있기보다는 강한 리더십이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등등등 그러한 요건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CEO 리더는 그 스스로가 창의적이지 않으면 창의적인 조직, 혁신적인 기업을 이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티브 잡스나 등등등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의 CEO들이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뭔가 리더가 되고 혁신적인 기업의 CEO가 되고자 하신다면 내 스스로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의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창의성의 반대말은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정신병에 걸리면? 이상한 모습이요? 또 예를 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네? 아, 귀에다 뭘 꽂아요? 네, 그리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죠? 다 정상이시죠? 나 정신병에 걸렸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렇죠? 귀에 뭐 꽂지도 않았고, 이상한 말을 하지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정신병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병이란 무엇이냐? 무언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걸 정신병이래요. 제가 여기 해석을 적어놨는데, 무언가 다른 결과. 나 올해에는 살을 10kg 뺄 거야. 우리 회사 올해에는 매출을 30% 향상시킬 거야. 비용도 30% 절감을 할 거야. 등등등 많은 새로운 목표를 세워요. 하지만 하는 짓은 똑같아. 그런 변화가 생길까요? 절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언가 내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만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자, 정신병에 걸려 계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앞에 네,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방법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정신병에서 벗어나려면 낯설게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작품은 1999년도에 김재홍이라는 한국의 작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동강의 어라연이라는 곳의 풍경을 그린 작품인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돌려볼까요? 뭐가 숨어 있어요? 네, 엄마하고 아이가 이렇게 합장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네, 그런 거죠. 자, 화가는 뭘 잘하면 되는 사람이죠? 그림을 잘 그리면 되죠. 근데 그림 정말 기똥차게 잘 그린 것 같은데 굳이 왜 여기다 숨은 그림을 숨겨놨을까요? 나의 다른 모습을 만들지 못하면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예술적인 그런 목적이 더 그림에 반영되어 있겠지만 결국은 내 제품과 서비스가 남들과 다른 점을 어필할 수 없으면 고객들은 절대 나를 택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도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에 그런 숨은 그림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비슷한 제품들을 보면서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할래. 그 느낌의 시작이 뭐냐? 낯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좀 다르게 만들어 봐야겠다. 내 제품, 내 서비스를 다르게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낯설다고 느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걸 접하는 사람들이 낯설다고 느끼고 그것으로서 이제 뭔가 내 제품이 다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어 프렌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독일 말인데
이 독일에서 이 프렘트라는 뜻이 낯설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낯설게 하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 브레이트라는 극작가가 이렇게 이러한 기법을 많이 활용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극이나 뭐 영화를 보면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가 관객한테 주는 감정 이입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것을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우와 관객 사이의 감정 이입을 차단을 해서 보는 사람마다 새롭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러시아의 서사 기법에서 나왔던 것이 이런 연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제품을 다르게 만들어 보자. 첫 번째로 낯설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신병을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정신병을 벗어나는 두 번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순 회피하라지. 네, 모순 회피하라. 여러분,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모순이죠? 어떤 게 모순이에요? 어떤 모순이 있어요? 네? 만약 어떤 경우가 많이 안 맞는 거예요? 뭐 많이 먹고도 싶고 살도 빼야겠고, 그렇죠? 놀고도 싶고 일도 해야 되고, 다 모순이죠. 여러분들을 모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아이들에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우리 이석우화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동화 제목이 뭐예요? 여우와 두루미. 그렇죠. 무슨 얘기죠? 야, 저번에 내가 여우놈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놈이 어떻게 했어요? 넓적한 접시에다가 밥을 줘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왔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음에 이놈 불러가지고 주둥이가 긴 병에다가 먹이를 줄 거야. 그러면 골탕 먹이겠지? 복수를 다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둥이가 긴 병에 줬어요. 자, 실제 이 이석 우화에서 이 여우가 저걸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못 먹었죠. 그래서 교훈이 뭐였어요? 내가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남도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갖자, 이게 교훈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네, 들고 이렇게 마셔버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여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우예요. 야, 주둥이가 긴 병에 들어있는 먹이는 절대 못 먹는 거야 생각해버리면 그건 절대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야. 이건 내가 가진 모순은 당연한 거야. 주둥이가 길면 절대 못 먹어. 근데 혹시 주둥이가 길어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래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게 창의성이 아니에요. 남들이 고민 안 함직한 멋진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순을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거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절대 나한테는 혁신은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없어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좋은 문제를 찾는 게 100점 맞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기보다 나는 그러한 멋진 질문을 할 기회를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경쟁력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화의 시작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째 소망 뭐였다고요? 모순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순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순이 어떤 것들이 있지? 야, 주둥이가 길더라도 먹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놓는 순간 이러면 될지도 몰라, 저러면 될지도 몰라. 멋진 아이디어 분명히 떠오른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질문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처방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뭘까요? 같이 읽어보고 시작.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네, 기린을 만들랍니다. 자, 이게 뭐예요? 네,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스가 시켰어요. 야, 이 코끼리 하나 가져왔는데 얘를 빨리 기린으로 만들어. 어떻게 하면 얘를 기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리를 좀 늘려줄까요?
홀은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많이들 답변하시는 게, 야, 이름을 기린이라고 지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대를 시켜가지고 기린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목을 늘리고, 뭐, 코를 잘라서 목에 이식시키고, 아니면 아까 그 성형외과에 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을 때, 걔가 우리가 원하는 기린의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고 엄청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코끼리로 시작했으면 나중에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당신이 원하는 기린을 얻을 수 없어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떠냐면, 야, 내가 원하는 게 기린인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 모르겠어, 고민하기 싫어. 나는 코끼리 다리 늘리는 일만 할래. 나는 뿔만 뽑고 있을래. 나는 이름만 다시 지어줄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기린이 아니야. 괜찮아, 수고했어.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다시 하면 되지 뭐. 근데 지금은 다시 하면 안 돼. 이미 경쟁자들은 쭉 멀리 가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초기에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뭔가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에서 뭔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개념 설계 단계에서 설계를 바꾸는 것은 종이 몇 장이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쭉 가가지고 상세 설계 단계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한 해결 방향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시간은 좀 걸려 보이지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나의 기린의 모습을 찾는 게, 그게 정말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낯설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과연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보기에 낯설다고 느낄까? 두 번째 뭐였어요? 모순을 회피하지 말라. 내가 가진 모순을 찾아보고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세 번째 뭐였어요? 기린을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기린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놓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창의적인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혁신이란 나만의 기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창의적인 혁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실제로 실천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결국은 이런 변화에 대한 실천을 아주 작은 것부터 생각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